반갑습니다. 학기장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원 등록과 관련된 부분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할 건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84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4회 데이터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원 등록 같은 경우도 매 문제를 풀 때마다 데이터를 스피디하게 바로바로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해볼 건데요.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좀 좋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자, 요런 부분 일단 체크해 볼게요.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씨 여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입사일자가 나와 있고 국내 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하라. 지금 첫 번째 미션이 하나 나왔죠. 사원 등록이라는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사원 등록을 먼저 해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문제 1번에서 사원 등록을 하고 부양가족 넣으라고 하고 두 가지를 시키죠. 그런 유형이 2번도 보시면 여기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 3번 문제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 맞죠? 자, 그런데 이제 4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여기서는 따로 사원 등록은 하라라는 말은 안 하고 부양가족 명세만 입력하라 이런 식으로 요것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두 개를 시키든 하나를 시키든 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최근 유형은 1, 2, 3번 유형이에요. 1, 2, 3번이 상대적으로 최근 유형인데 이런 식으로 사원 등록을 먼저 시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좀 더 기본적인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는 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프로그램에서 원천징수 탭입니다. 원천징수 탭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김영철이라는 사람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김미소라는 사람을 코드 번호 105로 해서 하나씩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입력하는 거는 문제에 적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1번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민번호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요 뒤에다가는 이 사람의 주민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자, 위에 있는 정보가 입사일자 정보가 있습니다. 요 문제에 적혀 있는 그대로 넣으세요. 여러분, 다른 건 손 대지 마시고, 문제에 2019년 6월 1일이라 돼 있으면은,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이런 부분도 이 사람은 내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따로 손댈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좀 해볼 만한 부분은 아까 보면 국내 근무라는 말이 있었죠. 자, 국내 근무 같은 경우는 여기 7번입니다. 7번에 국외 근로 제공이냐 아니냐인데 국내라는 말은 국외가 아니니까 부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생산직이냐 생산직이냐 아니냐, 그리고 생산직이라면 연장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사무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 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입력을 해주시면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문제에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더 넣을 건 없어요. 자, 김미소 씨에 대한 계략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다 넣으셨다면 이제 부양가족 명세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볼 겁니다. 자, 이제 그 문제를 또 계속 읽어 볼 건데요. 김미소의 부양가족
모두 보시다시피 메뉴 이름을 또 이렇게 주죠.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등록을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은 여기 부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선 보시면 모두 등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전부 다 요 밑에다가 입력은 다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기본 공제 대상자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면서 만약에 아니라면 요 부분 나중에 입력할 때 부라고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부라고 표시해라. 뭐 그런 뜻인데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넣다 보면 여러분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처음에는요, 구분을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 있는 사람들을 단순 입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을, 기본 공제 대상자냐, 혹은 추가 공제 대상자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순 입력할게요. 먼저, 연말 관계부터 이제 보시면서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문제 보기에 있는 것 제가 일단 다 넣었어요. 네, 넣는 시간 동안 시간이 걸려서 일단 다 넣고 다시 편집을 했고요. 넣은 연말 관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미소 씨는 본인이니까 여기 본인 0번이고요. 박재민 씨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니까 3번 배우자라고 되어 있고, 김성호, 유미영 씨는 본인의 부모죠. 그러니까 1번입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부모면은 2번으로 넣으셔야 되겠고, 박예슬, 박호식 같은 경우는 직계비속, 네, 자녀들이죠. 네, 자녀들이고, 김미정은 형제자매라서 6번으로 해서 네, 이렇게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입력을 해보시면 책에 있는 요 문제에 있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넣으십시오. 이렇게 넣어주시면 보시다시피 나이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요거는요, 여러분이 나이를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출력되는 나이로 그냥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기출문제 데이터는 2019년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기출문제라는 뜻이고,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 나이가 열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2019년도 걸 푸니까 이 기준으로 가면 되고요. 2020년도에 올해 이제 하실 분들은 또 2020년도 기준으로 이런 거 넣으면 다 계산을 해줄 거니까 신경은 쓰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분들은 보시면 뭐 영국 거주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국인이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있는 정보가 전부 다 주민번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1번 주민번호 이거 눌러보시면 이제 아까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 주민번호로 해서 네, 입력을 하시면은 뭐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다 넣었어요. 이제는 하나씩 뜯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우선 기본 공제 대상자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걸 한번 찾아볼 건데요. 지금 이 동그라미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또 뭐냐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금 부모님 두 분 같은 경우는 나이를 넣었더니 나이가 이렇게 74, 72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경로우대 나이에 걸리니까 자기들이 잡아준 거고, 기본 공제도 이런 식으로 걸리니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시스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거 자동으로도 들어가는 기능이 있구나. 자녀들 같은 경우도 자녀일 경우에는 다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먼저 판단하시고, 김미정 씨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인데 보시다시피 나이가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라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시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씩 좀 뜯어볼 게 있습니다. 먼저 본인부터 갑니다. 본인입니다. 이라고 시작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성분이시죠. 그리고, 연간 급여액도 지금 3천 미치네요. 이거, 부녀자 공제. 자, 올라가서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부녀자 공제. 본인이 여성이면, 그리고 종합소득이 3천 이하이면,
세대주면서 보이시죠? 요 조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김미소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부녀자 공제로 가셔서 여라고 이렇게 고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급여 조건 그리고 여성분이라서 이게 가능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김성호 박재민 씨 거 가볼게요. 박재민 씨 같은 경우는 배우자입니다만 지금 사업소득이 300이 있다라는 거 나오죠. 자, 이거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는 나이는 관계없어요. 나이가 어느 나이든지 관계없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단 소득 요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이 이 사람은 100만 원 지금 넘거든요. 소득 요건은 100만 원 미치어야 된다는데 사업소득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근로소득이었는데 300이다라고 하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500만 원 미치라면 기본공제 해주거든요. 근데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넘잖아요. 그래서 박재민 씨는 부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재민 씨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김성호, 유미영 씨 부모님 두 분이신데요. 자, 부모님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분 다 외국에 살고 계시죠. 아예 거주입니다, 거주. 지금 뭐 아파서 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아싸 거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딸 보이시죠? 박예슬이라는 딸이 있는데 보시면 유학으로 미국에 있죠. 요런 거는 우리 혜택 그 사정에 의해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서 별가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박예슬은 기본공제 대상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되면서 추가로 지금 자녀 요 공제 혜택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박호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아예 살고 있죠. 그리고 소득도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서 그리고 자녀 공제까지 됩니다. 이 친구들도 자녀들도 만약에 뭐 연예인이라든지 광고 수익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다면 소득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 두 명 다 따로 소득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고 나이도 지금 20세에 미치니까 기본공제가 되는 거고 추가공제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미정 씨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지금 조건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고요. 이분은 뭐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 요건이 됐다면은 이분도 소득 요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겠지만 나이가 지금 46세이니까 20세 미치거나 60세 위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넣으시면은 사원 등록 관련된 부분 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끄시면 돼요. 끄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원 등록 눌러서 입력이 제대로 됐는가. 보시다시피 김미소 씨가 입력이 되어 있고 부양가정명세도 입력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기 0부터 해서 숫자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는 박재민부터 넣었지만 1번이 먼저 이렇게 출력이 재배열이 되어 가지고 된다는 사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80일에 데이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일에 데이터를 설치한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읽어 볼게요. 생산직 직원 신나라 씨가 이렇게 나왔고요. 입사일 날짜도 정보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을 먼저 하고라고 지금 첫 번째 미션을 주고 있고, 기본사항을 입력하되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도 입력하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모두 일단 등록은 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다 등록은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바탕으로 해서 우선은 넣어 보겠습니다.
80일의 데이터고요. 사원 등록 띄우시고요. 사원 등록이 뜨면 밑에다가 신나라시 관련된 정보들을 넣겠습니다. 코드 번호 20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은 신나라. 그 다음에 주민번호고, 주민번호는 요 밑에 보시면은 있죠. 요걸 바탕으로 20 1 2 3 4 5 6 7 네,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입사한 연월일부터 보시면 여기 2018년부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국인 돼 있죠. 네, 보통은 뭐 내국인일 거예요. 내국인이고, 그 다음에 생산직이라고 일단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생산직이라고 한번 잡겠습니다. 생산직 잡아주시고, 야간근로 비과사의 경우에는요, 요거는 그 수익 정보, 소득 정보가 지금 따로 없죠. 그래서 얘를 뭐 1로 하냐, 0으로 하느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체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 야간 근로 비과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따로 손 대지 마시고,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바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로 가가지고요. 아까처럼 우리 가족들 정보를 보시면서, 네, 우선 기본 정보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족들 입력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본 공제가 되냐, 추가 공제가 되냐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인입니다. 본인은 뭐 상관없이, 관계없이 되고요. 우리 여성분이 따로 아니시니까 뭐 부녀자 할 필요 없고, 배우자도 있으니까 뭐 한 부모냐 이런 거 체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오연지 보겠습니다. 지금 복권 당첨금 보이시죠? 요거 소득 요건에 걸쳐지냐 안 걸쳐지냐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복권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권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다 떼고 받는 과세거든요. 그래서 요 복권에 대한 소득이 있더라도 네, 지금 받는 기본 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조건 기본 공제 가능. 네, 그렇기 때문에 오연지 분도 네, 기본 공제 가능하니까 뭐 따로 손댈 거는 없어요.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박술래 씨는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나이는 이상 없어요. 나이는 기본공제 나이도 되고, 경로우대라는 추가공제도 되는 혜택이 되는 나이인데, 이제 뭐가 문제냐. 지금 소득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소득 부분을 잠깐 보시면 총급여가 있고, 양도소득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 하면요. 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요, 여러분,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요거 미치면은 기본공제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본 문제는 급여액이 350이 있으면서 추가로 지금 다른 소득까지 있는 상태죠. 그럴 때는 지금 요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 기준을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종합 2배사 근연기, 퇴양까지 다 합친 것이 100만원 미치냐 아니냐 그걸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어머니 박술래 씨 같은 경우는 급여도 있으면서 양도소득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요거 양도소득 금액은 네, 요거 20만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급여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급여 같은 경우는요, 내가 받은 돈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받은 돈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뭐 요 돈에 대해서 바로 뭐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뭐냐, 돈을 받았으면 내가 어느 정도 썼을 거 아닙니까? 네, 300만원 받았지만 어느 정도 썼겠죠. 그러니까 그 필요 경비라고 하거든요. 회계로 치면 이제 비용이죠. 비용. 쓸 거는 썼다라고 하고 그 남은 돈에 대해서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300만원에서 70%를 내가 썼다라고 가정을 해줘요. 공제를 해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 중에서 70%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총급여만 있을 때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다른 소득 금액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총급여만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소득과 같이 있을 때는 총급여액에다가 70%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70%를 감면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30%를 곱하시면 돼요. 30%를 곱하시면은 얘가 9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 20만 원과 합쳐주시면 110만 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 보시다시피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서죠. 네, 그러면은 그 소득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박술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제가 하나만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용어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용어 정리냐면, 소득세법 할 때 이제 배우는 부분인데, 회계에서는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라 이렇게 하죠. 자, 소득세법에서는요, 벌어들인 돈은 수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쓴 돈은 보통 필요 경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 컨셉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득 금액, 소득세는요, 2배사 근연기, 태양으로 해서 각 소득들을 구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자의 수익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의 수익 금액, 사업의 수익 금액, 근로의 수익 금액 이런 식으로 번 돈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경비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의 필요 경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물론 이자와 배당은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요 경비를 뺀다라는 컨셉은 없고요. 근로소득도 내가 뭐 쓴 돈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은 일단 필요 경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70% 그거는 공제 혜택 해준다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70% 뺀다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근로소득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결론은 요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뺄 거 다 빼고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걸 소득금액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자 소득금액이란 표현, 배당 소득금액, 뭐 사업 소득금액, 연금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 보세요. 뭐라 적혀 있는지. 요 100만 원 이하 이야기할 때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뺄 거 다 빼고 남은 애들끼리 합쳤을 때 100만 원 이하냐,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이라는 아예 그냥 총급여액, 요거는 밑에 뺄 거 안 뺀 거, 총급여액이 500 이하인 경우라고, 이거는 완화해 준 거예요. 원래 이것도 30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완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소득금액으로 합쳐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그럴 때는 근로소득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로소득 70%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곱하기 30%를 한다까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 근로소득도 70%를 곱해야 된다가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그 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급여액이 뭐 500만 원 넘어가면 또 다르게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솔직히 저는 기억하라고 못 하겠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그런 식으로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네, 70%를 뺀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계산을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어쨌든 박술래 씨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네, 부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박술래 씨 어머니 보이시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부라고 네, 이렇게 처리가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연지 배우자는 아까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신아름 씨, 네, 신아름 심보름 요 두 개를 먼저 해볼게요. 신아름 심보름. 저는 프로그램 다시 실행시키니까 이거 재배열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신아름, 신보름 둘 다 나이가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녀 요건도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 특이사항은 뭐냐면 여기 신보름 같은 경우는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 데이터가 2018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태어났고 둘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출생과 관련된 추가 공지를 또 받을 수 있는데, 요 클릭해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 보이시죠? 네, 여기서는 둘째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니까요. 마지막으로 신기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신기혜 씨 같은 경우 장애인이죠. 여러분, 장애인이면은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장애인으로 잡아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게는 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분은 지금 퇴직소득 금액이 4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그냥 넘잖아요. 아까 전에 퇴직도 포함해가지고 1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74회 데이터 빨리 깔아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다음 개정판 나올 때는 이 챕터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안 깔아도 되게끔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계속 깔고 이렇게 좀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면서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한마음을 사원 등록하고 한마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일단 요거 하나 하고 등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부 입력하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불허하라. 방금 했던 거랑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스타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원천징수 사원 등록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가시고 자, 한마음씨를 바로 등록하겠습니다. 105 한마음 주민등록번호가 되겠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이시죠? 71063024345567 되겠고요. 연간 총 급여 금액이 일단 2,900이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사무직이네요. 네, 사무직이고, 입사 연월일 적혀 있는 대로 해볼게요. 2015년 4월 1일 하시고, 내국인. 생산직은 아니니까 불허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내 근무 맞고요. 야간 근로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거는 네,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고. 근데 이제 이분 보시다시피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시고, 일단 배우자는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한부모는 아니고, 근데 연간 1900, 3000 밑이죠. 그러면 부녀자 공제는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뭐 찾아가시면 되죠. 자, 부양가족들 일단은 입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예, 완료했고요. 이제 하나씩 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인 같은 경우는 아까 부녀자 공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되면서 부녀자 공제 된다라는 거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일단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데이터 2017년 버전입니다. 2017년 판이죠. 자,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3월 2일까지는 살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공제가 돼요. 이때 2017년에 잠시나마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도 보셔야 되는데, 소득 요건도 일용 근로소득은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배우자 기본 공제는 일단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진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신데 그냥 미국에 사시죠. 복권 당첨 소득 요거는 보세요. 소득 요건에는 안 걸리잖아요. 요거 있어도 여기 공제받는데 이상은 없었지만 문제는 뭐냐, 어머니는 미국에 사십니다. 그래서 부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같은 경우는 지금 20세 이하이거든요. 네, 나이가 20세 이하이니까 기본적으로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네, 자녀 공제도, 예,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정 언니인데요. 언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나이가 일단은 안 돼요. 보이시죠? 네. 20세 이하이거나 60세 넘거나 이래야 되는데 나이가 일단 안 됩니다. 소득 요건은 이상 없었습니다. 요것만 있었으면은 뭐 나이만 요건만 충족됐다면 이분도 기본 공제가 됐겠지만 어쨌든 나이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4번 문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69회의 데이터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2016년 기출 문제였었고요. 5월 1일자로 입사한 황진이라는 사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4번 문제부터는요. 네, 황진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런 말은 없네요. 그거 우선은 좀 다른 부분이죠. 1, 2, 3번은 황진이를 아예 등록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뉴를 한번 보시면 원천징수 사원 등록 메뉴 봐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 황진이가 이미 등록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수정하거나 바꿀 필요 없이 요 부양가족 명세 요 부분 가셔가지고 내용들을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하나씩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황진희 씨는 보시다시피 여자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시고 여성분이시면 부녀자 공제, 자 금액이 3천만 원 미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가 추가 공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를 이 부분에서 일단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본인 포함 부양가족을 전원 반영해라. 일단 이름 입력은 다 해라 라는 말이고, 기본 공제가 아니면은 이제 부로 넣어라. 지금까지 했던 거랑 같은 방식이고. 자, 그리고 요 아래 있는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말은 요거 실제 주민번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프로그램에서 이거 주민번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뜰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시험을 위해서 요 주민번호를 쓰는 거니까 실제라고 가정하고 그냥 넣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부양가족들을 우선 입력을 다 하나씩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부분은 제가 따로 수정 안 했고 지금 이제 한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황진이는 부녀자 공제의 요건이 된댔었죠. 여성분이시면서 급여가 3천 미치입니다. 그죠? 3천만 원 미치니까 부녀자 공제 일단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부터 해서 하나씩 볼 건데요. 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는 일단 나이 제한은 없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요 43세 이상 없고, 그 다음에 급여나 소득과 관련된 걸 보시면 되는데, 일용직은요 여러분 지금 1200이라 돼 있지만 일용직은 얼마를 벌어도 소득 요건과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100만원 계산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어쨌든 소득 요건 이상 없다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요 부분에서 이상 없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제 사임당 보십시오. 그래서 사임당 어머니이시고요. 우선 어머니 나이는 이상 없어요. 어머니 나이 이상 없으시죠. 그래서 나이는 이상 없다. 그럼 소득을 볼 건데요. 지금 소득 보시다시피 100만원 넘었습니다. 임대소득이.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단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120만원, 100만원 넘었죠. 그래서 사임당은 부로 하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자, 특이점으로 장애인이란 말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장애인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60세 이상으로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애인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60세 넘든 혹은 장애인이든 버는 돈이 120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득 요건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부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홍순아 같은 경우는 자녀이고요. 나이가 지금 18세니까 20세 이하이면서 보시다시피 자녀가 되겠습니다. 요걸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주소가 딴 곳에 있지만 학업을 위하여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형편이, 여기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학업을 위해서 다른 데 사는 거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되고 자녀까지 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특이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6세 이하라는 칸이 지금 생겼죠. 요거 2016년도 기출 이전 거 풀면은 예전에 요런 추가적인 공제 요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 요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혹시나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요건 없어진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인, 네, 지금 요 연말 정산이랑 또 사원등록 하는 요 부분에서 6세 이하 요거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다른 데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다른 데서 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이 부분에서는 요거가 없어졌어요. 요거 다시 한번, 지금 이 문제부터 뒤에 몇 문제도 풀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6세 이하가 계속 보일 건데 얘는 무시해 주세요. 이제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 황매화 한번 볼게요. 황매화 같은 경우는 지금 38세라서 자동으로 부가 들어갔기는 해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 나이에 관계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장애인으로 잡으시면, 자, 1번 장애인 복지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은 문제에서 이제 어떠한 법에 의해서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1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라고 봐주세요. 자, 5천만 원 이건 뭐예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 증여받았다고 했죠. 여러분, 소득세법은 2배사 근연기 퇴양입니다. 요거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여기 있네요. 2배사 근연기 퇴양이 바로 개인 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증여는요. 증여는 증여세라는 세금 파트에서 따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증여와 관련된 소득이 있더라도 그거는 여기서는 보지 않아요. 개인소득세에서는 증여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증여세 기준을 따라야죠. 증여세법을 따라야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요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 원 있다 해서 크게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매화 시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고 장애인 부분까지 입력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67의 데이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읽을게요. 2016년도 5월 1일에 입사한 심인경 씨입니다. 이름이 여자 같은데 보니까 역시나 여자분이시네요. 근데 급여 금액을 보십시오. 요거 딱 보면은 3천만 원 넘죠? 이 부녀자 공제 안 됩니다. 여자라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랬어요. 3천만 원 이하 밑에여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혜택이 없구나 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자,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를 하라. 본인 가족 전원을 일단 반영을 하고 아닌 경우는 불어 넣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방식은 뭐 이제 동일합니다. 사원 등록하셔가지고 네, 심인경 씨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부양가족 명세 띄우시고 여기에다가 우선 우리 가족들 이름들을 한번 다 넣어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하나씩 뜯어가면서 기본 공제가 될까 안 될까를 찾아봅시다. 먼저 심인경 씨는 아까 부녀자 공제 혜택은 없다고 했으니까 바로 조태호 씨 봅시다. 근로소득자이면서 총 급여가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조태호 씨 같은 경우는 배우자인데 지금 급여 근로요 소득 요건이 안 맞아요. 총급여이고 500만 원 미치어야지만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는 아쉽지만 나의 부양가족은 아닙니다. 왜냐? 수입 능력이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부양가족이라 하면 돈을 벌 능력이 좀 떨어지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보통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었던 겁니다. 나이 요건 같은 경우도 20세부터 60세까지는 뭐였습니까? 나이 요건 충족 안 된다 하면서 너희들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먹으면 일을 해가고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먹여 살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 요건도 있었죠. 소득 요건도 1년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다시 갑니다. 조태호 씨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 체크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는 일단 관계 없는데, 이분은 보시다시피 급여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부라고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진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한번 보시면 2016년 4월 25일 사망이죠. 자, 이 기출문제는 2016년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에 돌아가셨어요 입니다. 이 말은 올해 잠시나마 살아 계셨잖아요. 4월 25일 이전에. 그러면은 부양가족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조진수 씨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을 일단 넣으시면 되고, 지금 나이가 74세죠. 그러니까 경로우대가 자동으로 뜨죠. 맞습니다. 경로우대는 여러분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나이를 보면서 잡아줘요. 이게 경로우대 관련된 정보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70세가 넘으시면, 기본적으로 70세가 넘으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부양가족에서는 경로자라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 의료비 공제할 때는 65세라는 기준으로 경로자를 판단하지만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이 내용에서는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보자면, 요거죠. 내용을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조진수 씨 같은 경우는 또 특이점은 시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번 직계 존속이 아니라 2번 직계 존속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것도 체크하세요.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70세가 넘으셨으니까 경로우대까지 기본공제도 받고 추가적으로 경로우대라는 추가공제까지 지금 받습니다. 그게 이제 조진수 씨 이야기고요. 이제 하지수 씨 이야기인데요. 하지수 씨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요거예요. 중증 환자라는 키워드 나오면, 여러분 중증 환자가 나오면 자,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 장애인 밑에 클릭해 보세요. 3번 보이시죠? 네, 요거까지 잡아 주셔야죠. 요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60세 이상으로 들어가고 장애인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어떤 사유든지 간에 기본공제는 150만원씩 무조건 받는 거니까. 그래서 60세 이상 장애인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장애인 체크하고 3번 체크하셔도 되고, 둘 다 상관없어요. 큰 문제 없습니다. 조상아 가겠습니다. 조상아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번 돈이 5천만 원입니다. 기타 소득이라 되어 있는데요. 기타 소득 관련된 거 잠깐만 또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돼 있었죠. 자, 기본적으로 번 돈이 500만 원 미치어야지만 우리가 요거를 100만 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갑니다. 기타 소득 공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번 돈이 500이라면 그 중에 80은 비용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8에 40, 400 이거 보이시죠? 400만큼 빼면 100이 남는 거죠. 그래서 기타 소득만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죠. 왜냐? 그래야지만 80%를 곱한 400만 원을 뺐을 때 100만 원만 남고 100만 원 이하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500만 원 요것도 기준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요 위에 500이랑 요거랑은 좀 다른 컨셉이에요. 금액은 똑같으니까 이제 외우기는 쉽겠지만 컨셉은 좀 다릅니다만. 자, 다시 요 가서 5천만 원이죠. 조상아는요 안 돼요. 조상아는 나이는 20세 이하니까 되는데 이 친구는 돈을 잘 법니다. 네, 잘 벌죠. 지금 부모님보다 더 잘 벌죠. 그렇기 때문에 부로 가겠습니다. 조상아는 부입니다. 마지막 조상혁 같은 경우는 뭐 나이도 20세 이하고 자녀까지 이상 없이 소득도 없고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6번 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자, 읽어볼게요. 이제 6, 7번 남았으니까 요거까지 하고 2번 수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여성 사원이라고 여성이란 단어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름이 박예승 씨라고 합니다. 4번은 10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64회 기출을 까시면 돼요. 요 문제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뭐, 기본적으로 넣는 건 똑같은데 이런 게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은 넣지 마라, 아예. 이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사원 등록을 일단 누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사원 등록 메뉴라고 메뉴 이름 주고 있으니까. 됐죠? 주시면 되고, 박예승 씨 등록이 돼 있죠.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뭐 넣을 건데, 이제 내용 읽어볼게요. 요거는 하나씩 지금 같이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요 가족들 보이시죠? 아니면 넣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넣으면 안 돼요. 자, 일단 기본 정보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박예승 씨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죠. 이거 있으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부녀자 공제가 된다. 여자분이시니까 그거를 일단 체크하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부녀자 공제가 된다. 그리고 뭐 요런 밑에 기본 정보이고, 우리 가족들 이제 넣을게요. 부녀자 공제가 된다는 거 잡고 이제 넣어봅시다. 우선 부녀자 공제 되니까 바로 여 해가지고 하고요. 이제 친할머니부터 가볼게요.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이십니다. 김지연 할머니께서는 직계 존속, 내 위에니까 어머니, 우리 부모님도 존속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부모도 존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속하시고 김지연 잡으시고, 자, 입력해 봅시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갈게요. 440-12122-0001. 자, 주거 형편상 별거주민이라는 말 보이시죠? 네, 요거는 어쨌든 우리 부양가족을 인정해준다는 뜻이고, 지금 나이가 일단은 60세 이상이시고, 70세 넘으니까 경로우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진욱 봅시다. 배우자고요. 근로소득이 5천이죠. 이게 500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안 넣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민호 보겠습니다. 이민호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정보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은 다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맞으면 된다? 나이 요건만 맞으면 된다. 일단 요건 입력해보면 돼요. 자, 장남, 차남이죠. 우리 자식들은 4번으로 하셔가지고 넣어보겠습니다. 이민호. 나이는 여러분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민증번호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나이 계산 뜨죠. 2세네요. 20세 이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되고요. 자녀까지 되고요. 6세 이하, 요거 메뉴가 이제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체크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다. 다 지웠습니다, 그냥. 자, 그다음 이민우. 자, 이 친구도 이제 몇 살이냐. 이거는 민증번호 그냥 넣으세요. 요때 당시에는 0살이네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태어난 거거든요. 이게 15년 기출입니다. 자, 6세 이하만 지우면 됩니다. 이거는 없으니까, 이면연이 없을 거니까. 대신에 이 친구는 자녀, 그 다음에 출산, 입양까지 두 가지가 되네요. 네, 두 가지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 신동생 박시우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한번 넣고 말씀드릴게요. 나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자매 박시후 하시고, 나이 한번 넣어볼게요. 92010112345667. 자, 20세 넘었죠. 나이 요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라고 자동 떴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요 클릭하시고 위에 삭제 누르시고 예 하시면 지워집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요 4명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씨는 경로우대, 나머지 자녀분들은 자녀, 그리고 이민우 둘째 같은 경우는 출산까지 체크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6세 이하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 2020년 시점에는 그 기준에 없어요. 세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칸은 이제 안 뜰 거예요. 앞으로 이건 과거 기출 데이터니까 뜬 것 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기출문제 63회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예림 씨이고요. 여성분이시죠. 그리고 세대 주시고, 네,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요거 보시다시피 전원을 일단 반영을 하고, 아닌 경우는 불허하라. 네, 기존에 했던 거가 비슷한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고.
자, 그다음 김예림 씨의 급여부터 한번 보세요. 3천만 원 미치죠. 네, 부녀자 공제가 일단은 가능하겠네요. 요거 체크하시고요.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시면서 할게요. 요거 지금 요 기출 문제 네 63회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에서 먼저 김예림 씨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입력 다 끝냈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가면서 기본 공제가 되는가, 그리고 기본 공제가 되면 추가 공제도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 공제가 돼야 그 다음에 추가 공제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 공제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되니까요. 자, 본인부터 가겠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여자이시고 3천만 원 미치니까 부녀자 공제 갑니다.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그다음 최영 씨 같은 경우는 배우자인데 연간 총 급여액이 500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네, 안 되겠네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영 씨는 부로 갑니다. 최영 씨 부로 갔고요. 자, 김진훈 씨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별거 하고 있고, 복권 당첨 소득은 여러분, 요거는 별 관계 없다고 했어요. 얘는 이제 100만원 그 기준에 넣지 않는다 했고요. 요거는 그냥 별개로 어쨌든 분리과세, 미리 세금 다 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버지는 네, 나이 70세 일단 넘으시니까 기본공제 60세 이상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경로우대까지 70세 넘으셨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지유 씨는 이제 어머니신데 보시다시피 어머니도 60세 넘으셨고요. 그 다음에 70세도 넘으셨으니까 경로우대까지 네, 다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여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유선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취약상 별거니까 이것도 부양가족 인정되고, 나이도 지금 8살, 보시다시피 8살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간 거 보이실 거고, 자녀니까 자녀 체크되어 있을 건데, 추가적으로 장애인이죠. 그러면 여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 과거 기출이니까 이제 여부 정도만 잡았는데, 앞으로는 1, 2, 3으로 나올 겁니다. 요거 1입니다. 1. 장애인이니까 1로 넣으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장애인 넣고, 네, 장애인 체크해도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녀니까 뭐 자녀는 무조건 체크돼야 돼요.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일단 될 겁니다. 물론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자녀는 일단 7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6세 이하의 경우에는 지금 요 세법 틀에서는 안 해줘요. 다른 세법에서 해줘요. 됐나요? 그래서 7세 이상, 20세 이하. 근데 요거는 뭐 기억을 굳이는 안 해도 되는 게 왜냐하면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넣을 때 프로그램이 알아서 잡아줘요. 나이 딱 보고 자녀다 이렇게 딱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장애 체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상욱 같은 경우는 20세 이하면서 자녀까지 네, 체크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질문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7번까지 풀었는데 아마 1번부터 7번까지 정상적으로 하셨다면요, 여러분 지금 입력하는데 숙달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뭐 하나만 더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 기출에서는 이제 한부모가 없었죠. 근데 부녀자와 한부모 요거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만 인정된다는 것까지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천징수 부분, 이것도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